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 정순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드리려 하오니 조금만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거실에서 TV 뉴스를 틀어놓고 있었는데 고혈압 약봉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약봉지 특유의 쌉싸름한 냄새가 옅게 퍼지더군요. 뉴스를 들으면서 약봉지에 적힌 용법과 다음 병원 예약 날짜를 몇 번이고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봉지를 챙기고 있던 중 문득 거실 창문 너머로 어린이집 앞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둑해진 저녁 공기 속에 어린이집 앞에 몇몇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중 며느리가 무언가 다급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예전과는 다르더군요. 한 이웃 김 씨가 집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며느리가 어린이집 앞에서 누군가와 꽤 심하게 다투던 모습 봤어요. 돈 문제로 싸우는 것 같던데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불안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에게 소식 전달은 미루면서도 직접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어린이집 앞에서 며느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과 동시에 마음 한켠에 무거운 긴장이 자리한 것도 느껴졌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던 밤이었습니다. 약국 카운터에 선 나는 손에 든 약봉지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약사가 하얀 가운을 반듯하게 입고 다가와 딸깍 소리와 함께 약봉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선생님, 약 복용 기록이 조금 불규칙한 것 같아서요. 약사가 신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약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는 가운데 작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니 병원 시스템에 내 복용 중단 기록이 떠 있더군요. 나는 시선을 다시 약사에게 돌렸습니다. 복용 중단한 적은 없는데 확인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고 몇 분 뒤 기록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몇 개월 전부터 약을 챙기지 않은 기록이 남아있어 앞으로 상태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나는 집에 돌아가서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내 약 복용 기록과 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약국을 나서면서도 그 기록이 내 마음 한켠에 무거운 돌처럼 얹힌 기분이 들었고 고개를 숙이며 휴대폰을 꺼내어 병원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들은 오후 4시쯤 집 근처 공원 거리 벤치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들이 살랑거리며 은은한 나무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고 아들은 느릿느릿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유난히 피곤해 보이더군요. 아내가 조용히 맞장구 쳤습니다.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잠시 후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 어린이집에서 온 알림 메시지를 펼쳤습니다. 어린이집, 월 말을 씻겨서 병가 중임을 확인합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고 아들은 그 알림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말을 잇더군요. 보십시오. 여기 며느리 휴가 요청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가 피로를 숨기려 애쓰는 것을 이제 명백히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벤치 옆에 서서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내용을 넘기며 무언가 결정을 내리는 듯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집 알림 확인했네. 다음 가족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와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봐야겠다. 그는 이미 그날 저녁 가족식 식사 자리를 예약해 두었고 그 자리가 조용하지만 피할 수 없는 대면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어린이집 앞 현관문 근처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아침 공기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에서 나는 묘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 코끝을 스쳤습니다.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이 씨 며느리가 요 며칠 돈 때문에 어린이집비를 늦게 냈다고 우리 김 씨가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그 소리에 나는 눈길을 들어 근처 벽에 붙은 공지사항 위쪽에 작은 종이가 꽂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어린이집 이름과 날짜, 그리고 몇 명의 학부모 이름과 납부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내 며느리 이름이 낯설지 않게 적힌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손가락으로 차근차근 짚으며 확인을 했습니다. 건너편 벤치에서 어린이집 교사 한 분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문이 나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쩌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고혈압 약 봉지를 가방에서 꺼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오전 어린이집 바로 앞에서 며느리를 만나 이 일에 대해 분명히 묻겠어. 그렇게 결심하고선 핸드백 속에서 며느리에게 문자가 보낼 수 있는 연락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번호를 눌러 문자 메시지로 직접 하루 전 약속을 잡는 행동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읽음 표시가 뜨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 한켠에는 이미 이 일이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과 불편함 이상으로 번질 것이라는 불안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행인들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오후였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식탁 위에 가득했고 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저기, 며느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했더니 며느리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손에 쥔 컵이 탁자 모서리에 닿더니 천천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괜찮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추가 간병 비용 때문에 좀 애를 먹었어요. 남편도 알지만 크게 말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복지관에서 온 최근 통지서였는데 추가 부담금과 결제 기한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번 달에 간병 비용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의 말에 나는 자연스레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계약서 뒷면에 찍힌 도장들이 선명히 보였고 그중 일부는 아직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나는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말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직접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필요한 건 이야기해야 하니. 나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전화기를 꺼내 복지관 예약 담당자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던 중 나는 한참 망설이다가도 끝내 약속 날짜를 오늘 오후 3시로 잡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며느리의 눈을 마주치자 그의 얼굴엔 긴장과 불안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집 안에는 다시금 고요가 감돌았고 창문 너머 거리에 이웃들 발소리가 반사되어 들려왔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신선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직원분이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뭉치를 넘기며 말씀을 시작하더군요. 순희 씨, 여기 며느리분 지원 신청서인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서 처리가 어렵습니다. 종이를 꼼꼼히 살펴보니 여러 가지 동의서와 가족 확인서가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점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하더군요. 게다가 비용 문제도 있어서 추가 서류 없이는 지원금 신청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잔에서 나는 잔잔한 소리를 듣다가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다시 며느리와 함께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바로 휴대전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통화 중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더군요. 하지만 전화기 화면에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이전 서류 제출 날짜가 여전히 떠 있어 앞으로 서류 보완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더군요. 그 순간 상담실 문 밖에서 다른 직원이 조용히 걸어와 일정 확인서를 내밀었는데 오후 3시에 다시 복지관에 방문해 서류를 직접 점검하라는 안내 문서였더군요. 종이를 받아드는 손이 무겁게 느껴졌고 며느리와 함께 서류를 점검하러 복지관에 다시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밥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순희 씨, 지난달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들 봤어요. 창가 스탠드가 따스한 빛을 식탁 뒤 위에 비추는 가운데 조용한 저녁 식사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려 애썼지만 그녀의 손은 자꾸만 접시 위 음식을 만지작거리더군요. 아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펼쳐 문자 메시지 화면을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이 중에 한 통이 병원 청구서 사진이었고 날짜도 분명히 지난달로 찍혀 있었어요. 주변에 김치와 된장찌개의 짙은 냄새가 퍼져 있었지만 모두가 그 냄새마저도 잊은 듯 멀뚱히 앉아 있었던 기억났습니다.
며느리는 짧게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들 품에서 다시 검은 화면을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문자들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셨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 순간 식탁 위 젓가락 소리가 갑자기 멈추었고 정적이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느긋했던 마음을 누르며 부엌 서랍에서 며느리의 휴대폰을 슬그머니 집어들었고 알림 메시지를 눌러 삭제되지 않은 병원 청구서와 메모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행동이 잠시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조용한 시간이 끝난 뒤 며느리와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걸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거실 책상 위에 놓인 약병을 천천히 집어들더니 한동안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밤 9시에 거실 안으로 스며드는 가운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나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숨겨서 미안해요 라고 말했더군요. 나는 잠시 말을 잃은 채 그녀가 손에 든 약봉지를 바라보았고 약병 옆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으로 정신과 병원 예약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예약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잡혀 있더군요 라고 내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마음고생과 경제난, 병원비 부담을 혼자 견뎌왔음을 조용히 털어놓기 시작했고 나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숨소리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약병과 병원 예약 알림을 손에 쥐고 다음 방문을 직접 확인하고 예약을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며 달려든 불안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정신과 병원에 다시 한번 예약을 확인하는 전화를 걸었고 예약 취소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예정된 병원 방문 일정을 반드시 지키도록 직접 조치했더군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구석진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초록색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여성 한 명이 전화기를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희 씨, 며느리분께서 오늘 예약하셨던 정신과 진료를 미뤘다는 기록이 전산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잔잔한 전화 벨소리가 들리더군요. 나는 곧장 간호사에게 부탁해 전산 화면을 직접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예약 취소 알림과 함께 며느리 이름 아래 기록된 날짜와 시간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병원에 나타나지 않은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그 화면을 들여다보며 며느리의 사정을 떠올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즉시 병원을 나와 며느리의 행방을 직접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오후의 바람 속에서 며느리가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출구 쪽을 향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던 중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며느리분을 확인하지 못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내가 반드시 찾아 나서야 한다는 부담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그렇게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오후 3시가 넘은 집안에서 낡은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기 콘센트에서 은은하게 전기 냄새가 풍기고 탁자 위에 놓인 약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대전화 벨소리가 조용히 울리자 신중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어머니, 지금은 조금 어려워서. 잠시 말을 끊더니 지금은 짧게만 통화할게요. 하고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잠시 후 걸려온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해보니 지난주 보낸 재무상담 예약 문자가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도움을 받는 것을 여전히 꺼리고 있음을 순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다음 면담 약속을 잡기 위해 휴대전화 화면에 곧바로 숫자와 시간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꼭 다시 통화해야 합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에서 나는 종이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더군요. 주방 바닥에 있는 상자를 조심스레 집어들었을 때 무겁고 딱딱한 포장지 안에서 반질반질한 서류들이 삐져나왔습니다. 상자를 열면서 나는 이미 익숙한 우편물, 보험회사, 자동음성의 안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고객님께 발송된 서류 중 가족 지원 신청 포기로 인해 보장 범위가 일부 차단된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서류 더미를 펼쳤고 거기에는 며느리 이름으로 된 보험 기록과 경제 지원 관련 신청 서류가 있었습니다. 날짜와 도장이 찍힌 문서에는 가족 지원 신청을 포기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더군요. 그 아래 우울증 약 복용 내역과 함께 남겨진 병원 발행 처방 전 기록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문서들을 펼쳐보며 나는 몇 번이고 고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넘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문서들을 다시 모두 챙겨 서랍 깊숙한 곳에 숨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 없이 들리는 내 심장 박동 소리와는 달리 이 기록들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두려움이 점점 커지더군요. 문서 속 구체적 날짜와 도장, 그리고 보험회사 명확한 안내는 이 모든 사실을 감추기 어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녁 뉴스가 시작되기 전 나는 서류를 방금 숨긴 자리에 다시 한번 놓으며 내일 아침 가족과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7시 식탁에 앉아있던 나는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빨간색 알람 화면에 병원 자동 문자의 내용이 떠있더군요. 정순이님, 4월 20일 오전 9시에 예약된 정형외과 진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합니다. 라는 문구가 차가운 공기 냄새가 스며드는 부엌을 가득 채우더군요. 나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눌러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캡처한 화면을 천천히 내려다보면서 예약 날짜를 바꿀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보였으며 이미 확정된 일정임을 확인했더군요. 남편에게 조용히 오늘은 꼭 병원에 함께 가야겠어요 라고 말하자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곧바로 옷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방 찬장에서 약 봉지를 꺼내며 이번 병원 동행이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무거운 생각이 스며들었지만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더군요. 예약 당일 나는 예정된 시간에 병원으로 향하며 며느리와의 지금까지 숨겨진 간병과 경제난에 관한 긴장감을 아는 채 다음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